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. 약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. 고마운 약, 올바른 약, 고윤석 약학박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짧은 글 50원,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. 샵 9550번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자,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잖아요.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몸매 관리에 신경이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. 최근 그 다이어트 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요즘 다이어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. 특히 또 휴가철을 앞두고 그렇죠.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유혹에 흔들리기가 쉬운데 이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만큼 잘못된 정보나 또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약들 왜 이렇게 화제일까요? 그러게요.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이렇게 화제인지 또 경계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주의할 점과 경계할 점 그리고 또 어떤 약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위땡땡, 마운땡땡 맞습니다. 요 두 가지 약물이 가장 좀 유명하죠. 네, 그렇죠. 어떤 약인지 좀 알려주세요. 원래는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워낙 압도적이니까 다른 비만 치료제로 이미 승인받은 약물이고요. GLP-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. 이게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이런 용어인데 이제 그 글루카곤이라고 혈당을 높여주는 그런 구조와 되게 비슷한 물질인데 이게 180도 달라요. 구조만 비슷하지. 사실은 이 물질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을 흉내내서 만들어진 물질들인데요. 이 뇌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. 나 지금 배부르니까 음식 그만 먹어.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배가 부른 것처럼 식욕을 좀 억제하는 거군요. 당뇨약인데 식욕 억제 기능이 있어서 다이어트 약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네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실제 최약자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뇌와 몸이 좀 평온해진다.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. 또 음식을 봐도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지나친다.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만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최근 도입된 그 마운땡땡이라고 하는 건 또 이중작용이 좀 그 효과가 더 강해졌고 이중작용으로 또 일회용 펜 형태라서 편의성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위땡땡에서 옮기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게 누구나 또 모든 사람이 다 처방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. 이게 진료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? 절대 아니고요. 요거는 이제 그 BMI라 그러죠. 그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 고도 비만이거나 또 BMI가 또 27 이상인데 혈압하고 당이 있으신 분들 있죠.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만성 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에게만 이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요즘 주변을 보면은 정상 체중인 게 분명한데도 이걸 미용 목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. 그런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?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남용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보통 그 정상 체중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숨겨진 살이 있긴 하시긴 하겠지만 최근에 그 일본 의원에서 키하고 몸무게만 말하면은 그 바로 그냥 처방전을 해주는 1분 성지라고 그러나 1분 컷 성지라고 하나요.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말까지 생기게 된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별다른 검사도 없이 상담도 없이 그냥 바로 처방을 해주는 1분 처방. 걱정스럽습니다. 그럼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 미용 목적으로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가장 큰 문제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빠지는 거죠. 원래는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쓰게 되면은 체지방이 아니라 그 근육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 오고 또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니까 대사하고 혈관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마른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렇군요. 겉보기에는 이제 말라서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육이 빠져요. 그렇군요. 살을 빼려다가 또 뼈도 상하고 근육도 상할 수 있고 우리 몸에 근육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당연하죠. 그렇습니다. 물컵 하나도 못 들게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약이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어요.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구역구토, 설사 같은 소화기 쪽에 많이 나타나고요. 또 탈모,
적도 많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불면증 같은 경우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소화기 증상에 또 탈모 있었고 네네. 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어떤 중증 부작용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? 최근에 보고된 거로는 그 급성 췌장염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이런 것들은 또 췌장 일부가 또 괴사하기도 그렇죠. 했다고 네네. 심각한 사례입니다. 급성 췌장염 정말 무서운데요. 근데 이렇게 아프고 부작용이 심하면 네네. 그때 가서 이제 약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적 요요 현상 또 뭐 심리적인 의존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약을 끊는 순간에 그 우리 뇌에 그 체중 항상하는 시스템이 있죠.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. 네.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식욕이 그야말로 이렇게 대폭발을 한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그 전보다 더 많이 찌게 될 수도 있다. 네네.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내 상태, 원래 몸무게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죠.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. 네. 근데 그보다 또 더 될 수도 있다. 더 넘을 수도 있다. 네네. 요요가 무섭다 보니까 네네.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못 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약 끊으면은 다시 살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부터는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 집착이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네요. 이게 또 고도 비만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먹으면서 요요 현상을 좀 막으면서도 안전하게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그 용어가 있어요.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점진적인 감량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한 번에 칼로 이렇게 물을 베듯이 한 번에 쓱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용량을 줄여가면서 해야지 이 뇌가 이거 놀라지 않고 식욕 폭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부터 낮은 용량으로 시작했다가 고용량으로 갔다가 다시 또 고용량에서 끊을 때는 점점 줄이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반드시 끊게 되면은 요요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앞서 이 약이 위험한 게 심리적인 의존 현상이 생길 수 있다.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약의 도움은 받되 의존도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. 일시적으로 식욕을 이렇게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. 사실은 내 몸의 대사라든지 뭐 건강까지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혹은 상담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된다.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나의 어떤 생활 습관부터 일단 서서히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요 이 땅에서 한번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. 그렇게 많이 권해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식단 관리도 함께 해주시고. 그렇죠. 큰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된다. 만약에 하실 건 고도비만 환자거나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. 그렇습니다. 약이 아무리도 효과가 좋더라도 내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. 그렇죠. 기억해 주셔야겠고. 그럼 정부에서는 이 다이어트 약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무분별한 어떤 처방이라든지 꼭 그 정상 체중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이 GLP-1 계열 비만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라고 이렇게 해피드럭처럼 이렇게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 아직은 아닌데요. 처방하고 유통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사실 좀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그렇기도 볼 수가 있죠. 좀 진작에 의료계나 정부에서 이 다이어트 주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무분별한 그 미용 목적은 좀 막되 사실은 합병증 위험이 크고 치료가 급한 그 고도 비만 환자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거 미국에서도 이게 하나 이렇게 그 방송에서 들은 적도 있는데요. 적재적소에 처방될수록 하는 정교한 좀 가이드라인 또 뭐 시스템 보안 같은 게 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약이라는 게 참 두 가지 얼굴을 지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어떤 분한테는 기적의 치료제가 되는데 또 어떤 분한테는 근간소증을 가져가니까 정말 그 악독한 독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맞습니다. 정상 체중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. 독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올바른 약에 대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쉽게 뺀 살은 쉽게 돌아올 수 있다. 아하. 네, 오히려 큰 병을 부를 수 있다. 이지한 건 안 된다, 쉬운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작하신다면은 철저한 자기 식단하고 운동 관리를 먼저 시험을 하시고 네. 그걸 한두 달 정도 하신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약사분과 또 의사 네.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도 필요하고요. 상의를 꼭 해주셔야겠다는 네네. 거. 자, 그럼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약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6880님. 붓기가 빠지는 약을 복용을 하셨대요. 네네.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이신데 네네. 몸무게가 한 10kg가 한 달 만에 10kg을 빼셨다고. 이렇게 갑자기 빠지면 몸에 좀 위험한 건 아닐까요? 라고 걱정을 해주셨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이 있는 거를 빼준 거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 체액이 거의 한 70% 정도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물이 많이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 다시 또 돌아올 확률이 있다.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네. 적절한 수면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. 부경암신경 활성화를 위한. 네네. 네,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7955님께서 시중에 보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좀 많다고 질문을 주셨어요. 네네.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? 이거는 자기 식습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보통은 그 밥이나 빵, 면 이런 탄수화물 종류를 좋아하시게 되면은 가르시니아 계열 같은 거 여기 좀 많이 요새 알고 계시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또 기름진 음식이나 회식 같은 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테킨 성분인 녹차 추출물 같은 거 이런 걸 드시는 것도 좋고요.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제들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제제를 통해서 좀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게 식사 중간에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먹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카테킨이나 뭐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은 식사 중간에 섭취를 해도 괜찮을까요? 뭐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네네네. 또 최근에 뭐 레몬 추출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약간 GLP-1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. 에리오민이라는 성분인데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네,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.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마운 약, 올바른 약. 지금까지 고윤석 박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